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금세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요.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움직이기도 싫고 몸과 마음이 다 처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름은 작은 몸의 통증도 힘들고 괴로운 계절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작업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계속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을 더 힘들게 하는 통증.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이게 힘줄이 이렇게 찢기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양쪽 어깨가 콕콕콕콕콕 쑤시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목 위에 뭔가 얹어져 있는 기분이고 살짝만 뒤로 젖혀도 되게 아팠어요. 같은 자세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신체를 지지하는 골격이나 근육에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성 질환으로 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했을 때 허리, 목, 어깨, 팔과 다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익숙한 통증으로 여기고 방치하다 악화하면 더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을 위협하는 통증, 근막통증 증후군의 모든 것을 권원준, 장황성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이란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인 근막의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컫습니다. 흔히 초기에는 담이 결렸다, 근육이 뭉쳤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작게는 쌀알 크기에서 크게는 철사 띠 모양의 경결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증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이러한 통증 유발점 때문에 한 개의 근육 또는 다양한 근육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쁜 자세나 어떤 지속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근육에 손상이 왔을 때 잘 발생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오래 해서도 근막통증 증후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나 비만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나 체형의 변화에 의해서도 근막통증 증후군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두통에서부터 목, 어깨, 허리, 골반, 발의 통증 뿐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그리고 시리다, 저리다 또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신경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의 치료법은 우선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는 크게 한약, 추나요법, 약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잘 알려진 처방으로 쌍화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 처방은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 유발점을 해소시켜서 근막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수기치료로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틀어진 척추나 골반을 찾아내어 추나 테이블과 같은 도구 등을 이용하여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 근막통증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침요법은 활성화된 통증 유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한 가지 부위의 통증 유발점을 없애주면 또 다른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에 있던 통증 유발점 때문에 가려져 있던 기존에 숨어 있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져 있던 통증 유발점을 약침으로 다 해소를 시켜줘야 완치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 바로 열심히 일한 후에 식사 시간인데요. 김유영 씨의 점심시간은 무척 분주합니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그녀의 손이 더 바빠졌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 탓인지 걸을 때마다 허리, 무릎, 발바닥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유영 씨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허리가 별로 안 아팠는데요. 이번 1월부터 이 가게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아파졌어요.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정신없이 바빴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유롭게 외출을 준비 중인 유영 씨. 또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한의원을 다니면서 너무 몸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치료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굽히지 못해도 허리를 이렇게 좀 펼 수 있고요. 움직임에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서 좀 깨끗한 기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러 갑니다. 유영님 오늘은 허리 좀 어떠신가요? 오늘 좀 많이 움직였더니 네. 좀 뻐근함이 조금 있어요. 아,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지셨다. 그렇게 심하진 않고 약간. 약간. 아, 좋아요. 원래 이제 여기 허리 쪽 여기가 제일 많이 불편하셨고, 네. 그다음에 종아리하고 이제 허벅지 따라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있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리 쪽의 통증은 좀 덜 하셨네요. 많이 나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인사하듯이 허리 한번 앞으로 숙여 보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오늘 숙일 때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아프신가요? 조금? 조금? 자, 그러면 뒤로 한번 젖혀 볼게요. 허리를 뒤로 쭉 숙여 볼게요. 젖혀 볼게요. 이것도 괜찮으시고, 네, 조금 뻐근함. 조금 뻐근하다. 네. 김영님은 내원전 일을 많이 하고 오래 서 있으면서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있는 근육들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유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진찰을 해보니 양 다리 길이에 다리 길이 차이가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골반 틀어짐이 있으신 상태였으며, 무리하게 일을 하여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있는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치료는 우선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참고하여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찾아내었습니다. 좁아진 척추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척추 굴곡신형 기법과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기 위한 골반 교정 기법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영님 같은 경우는 발바닥 사진을 촬영하여 문제가 되는 발바닥의 모습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교정용 깔창을 같이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것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발바닥에 무너지는 아치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그런 교정용 깔창과 더불어 발바닥 앞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교정용 패드를 부착해줘서 신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편하게 신고 다니는 신발 속에다가 깔창을 깔고 신고 다니도록 하여서 척추의 틀어짐이나 골반의 틀어짐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쌓이게 만들어요. 저희가 서 있는데도 좀 피로가 덜하도록 교정용 깔창 처방해 드렸는데 그거 많이 비었는데. 잘 신고 있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다리 길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리 길이도 많이 맞춰졌어요. 왼쪽이 아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계속 좀 잡아 보겠습니다. 덜컹합니다. 자, 숨을 후 내쉬겠습니다. 후. 네. 다시 한 번 더. 후. 자, 이제 추나 끝난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숙여 보겠습니다. 느낌은 어떠세요? 부드러우세요. 오케이. 뒤로 마지막으로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또 괜찮으시죠? 아, 좋습니다. 여기도 동글동글한 거 하나 더 풀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거든요. 좀 아파요. 들어갑니다. 허리와 다리 쪽 통증 유발점에 한약을 주입해서 근막 통증을 없애주는 약침 치료가 한창입니다. 침을 맞을 때는 조금 아프기도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 움직이기가 수월하다고 하네요.
네, 약침이란 순수 한약재 속에서 추출하여 희석하고 정제한 약액을 침을 놓는 자리에 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이는 이제 한방 의료 행위로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통증 유발점에 약액을 직접 주입해서 통증 유발점에 활성화되어 있는 섬유화를 끊어주게 되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증 유발 물질을 제거해서 흥분된 신경을 깔아앉혀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몸에 안 익숙해져서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선생님의 체계적인 진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에 좀 편하고 안 아프게 이 사업에 번창이 같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여동순 씨는 몇 해 전 허리 협착증 수술과 오십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이 올라가지도 않고 목과 팔꿈치까지 퍼지는 통증으로 밤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양쪽 어깨가 콕콕콕콕콕 쑤시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 깨고 그래 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뒤지겨가지고 그래 요 한의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치료받고 나서 이 밤에 이제 콕콕콕콕 쑤시는 정세도 없고 지금은 진짜로 한 100%에서 한 75%, 80% 나섰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동수님.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근육통 같은 통증만 있을 뿐이지 네. 밤에 잠도 잘 자고 네. 아픈 건 있었지만 욱신 이런 근육통 같은 증세. 근육통 있었고 저린 느낌은 없었고 예. 밤에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아, 좋아요. 동수님은 예전에 허리에 협착증 수술을 했기 때문에 허리를 못 움직이셔서 대신에 이제 목이랑 등이 많이 움직이면서 목 등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깨까지 통증이 퍼지면서 지금 이게 약간 이제 오십견처럼 팔도 안 움직이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등 쪽을 조금 풀어주는 치료랑 어깨 관절 회복시키는 추나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동수님은 과거에 허리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셔가지고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증상을 관찰해 보니 어깨 움직임이 완전치 않아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진 어깨의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고 그 어깨 통증이 팔까지 내려가며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여동수님은 체형적으로 등이 많이 굽어 있으시고 목이 어깨선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런 틀어진 체형을 바로 잡으면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추나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등,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의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해서는 약침요법을 같이 시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 푸는 추나 먼저 좀 할게요. 자. 되게 아픈 부위가 유독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위의 통증 유발점들 때문에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에 굳어 있는 근육들에 자극을 줘서 이제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환자분은 실제 어깨가 아파서 내원하시지만 어깨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등과 목 그리고 가슴 앞쪽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과 등에 있는 근육들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가슴 앞쪽에 있는 흉근, 목에서 갈비뼈까지 이어지는 목의 근육, 그리고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팔의 근육들의 통증 유발점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저린 느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수님, 이제 집에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하셔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문틀에다 대고 이렇게 살짝 몸을 이렇게 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슴 앞쪽,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팔을 얼마나 올리느냐, 자극받는 근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골고루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인도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서 가슴, 팔로 이어지는 근육의 스트레칭을 통하여
어깨 쪽의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참고 실점은 팔을 얼마나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가슴 쪽 또는 등 쪽의 근육이 자극받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깨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본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수님 어깨 쪽에 있는 통증 유발점 없애는 약침을 놓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따끔할 수 있습니다. 예. 반대쪽에 하나 더 놓겠습니다. 따끔합니다. 바람은 안 아프고 사는 게 제일 좋죠. 막 밤에 잠 좀 이렇게 안 아프고 요즘은 푹 자니까 그나마 좋아요.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괴롭더라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박채민 씨. 10년 전부터 알아온 두통으로 항상 표정이 밝지 않았는데요. 상담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편두통 좀 많이 앓았었는데 진통제를 그냥 병원에 일반 병원 가니까 많이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먹고 주사 맞고 도 안 낫더라고요. 제가 업무상, 업무 특성상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또 강의하다 보니까 힐도 신어야 되고 해서 아마 자세가 조금 바르지 못해서 두통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 원장님 말 믿고 그때부터 목 치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치료받고 나서 많이 지금 개선도 됐고 자세도 좋아졌고 잠도 잘 자는 편이고요. 네.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두통이나 이런 증상은? 많이 개선됐고요. 네. 지금 그냥 일반 생활하는 거는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지금 음. 치료 받는 거, 주사 맞는 거 때문에 한 번 더 내원했어요. 뭐 근육 얼마나 풀어졌는지 아니면 굳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앉으셔가지고 고개 한번 숙여보도록 할까요? 지금 눌렀을 때 어때요? 지금은 좀 편하고. 지금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졌을 때도 그때 긴장돼 있던 근육들이 많이 이완돼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박채민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원인모를 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통의 양상은 돌발적인 편두통이었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증상과 함께 심할 경우 구토도 동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두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근육인 판상근이나 방긋근 같은 겨양부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진단상 침어맥이 잡히는 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에 임했습니다. 근육 이완을 도와주는 한약과 순환요법 그리고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기 위한 약침 치료를 하였고요. 현재는 재발하지 않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진단 약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 한약과 온열돔요법을 병행하여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을 끌어올려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쌓이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을 없애기 위한 약침 치료 후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채민 씨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진단 약침 치료만 받습니다. 그만큼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결과겠죠. 피로회복 한약과 함께 그녀가 받고 있는 치료는 바로 온열돔요법인데요. 몸의 내부 체온을 끌어올려 피로 물질이 쉽게 배출되고 쌓이지 않도록 하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피로가 쌓이게 되면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게 되는데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공진단 성분이 든 약침이나 온열뜸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진단은 대표적인 피로 회복 한약이고요. 온열뜸요법을 통해 체내 신부분들을 올려 체내 독소 배출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어서 피로 회복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상 자체가 좀 많이 굳어 있거나 말수도 많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져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웃고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활기차게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게 살고 싶습니다. 앳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천희경 씨.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희경 씨는
시간만 나면 이렇게 병원을 찾습니다. 고개를 숙여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탓인지 목 통증이 너무나 심해 병원을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좋아져 조금만 시간이 나도 이렇게 병원을 오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도 자세가 엄청 구부정한데 일할 때도 계속 몇 시간 동안 구부정하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서도 너무 안 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목이 아파서 목이 못 돌릴 정도로 아팠는데 나중에는 허리부터 또 아프더니 이제 목 통증이 심해지면서 두통도 같이 오더라고요. 제일 바뀐 거는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아픈 거. 그리고 일할 때도 목을 계속 굽히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피려고 계속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자세를 유지하려고. 고개를 한번 최대한 젖혀볼까요? 네, 좋습니다. 젖히고 제가 돌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는 결리세요? 아니면 저리거나?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시 반대로.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요? 조금 걸려요. 어디가 걸려요? 이쪽 목 뒤쪽에 걸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인사하듯이 앞으로 고개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올라오시고요. 네, 한 번 더 숙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올라오시고. 숙이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으셨나요? 네,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검사해봤는데 골반이랑 허리가 약간 좀 틀어져 있고 목뼈도 조금 틀어져 있는 게 남아 있어서 오늘 그 남아 있는 거마저 추나 치료로 좀 더 교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천희경 환자분은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목, 어깨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흔히 의자병, 일자목이라고 하며 업무상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일이 많으셔서 목, 어깨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 근막통증 증후군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분 등과 함께 허리에 뻐근한 증상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나이에 관계없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일을 하거나 디스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팔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생겨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천유경님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나이시지만 직업 특성상 좋지 않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셔서 목, 어깨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기 위해 약침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추나 치료를 진행하여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고 자세를 교정해서 근육 긴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침과 약침 그리고 추나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로 통증이 개선되고 나면은 악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체형 교정을 실시합니다. 체형 교정의 지속을 위해서는 주 1회 이상의 치료가 권장되며 바빠서 내원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과도한 근육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또 손상받은 근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역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좀 어떠세요? 조금 아파요. 여기는요? 여기 좀 괜찮고. 네, 천장 한번 닫아보실게요. 좀 더. 좋습니다. 오늘 희경 씨는 스파인 밸런스라는 특수 도구를 이용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척추를 곧게 펴주기 위한 치료인데요. 희경 씨처럼 일자목인 환자들은 목과 허리를 같이 치료해야 그 결과가 더 좋다고 하니 그녀에게는 안성맞춤인 것 같네요. 네, 이 스파인 밸런스라는 특수 도구 위에 누우면은 척추 기립근이 이완되어서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척추가 바로 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거북목이나 구분 등 아니면 일자 허리 같은 곳에 두루두루 적용이 가능하고 중력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부담이 적고 환자들 개개인 특성에 맞춰서 이런 맞춤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형 교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목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되게 힘들고 일할 때도 맨날 이제 되게 뻐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치료하고 나와서는 그냥 조금 편하게 일하고 열심히 더 전보다 목 신경 안 쓰고 일하고 싶어요. 많은 현대인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로 불편함을 느끼시지만 그것이 병인지 모르고 참으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차후에 더 아파지거나 치료하기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지 말고 한의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근육 통증을 느꼈을 때 단순히 근육통으로 생각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나아졌다가도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루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빠른 진단을 받아보는 것.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